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인 목포의 원도심에서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가을밤의 문화축제인 야행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박상훈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1909년 9월 일제는 목포를 중심으로 집결해 있던 의병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입니다. 체포된 의병들은 유달산 자락에 있는 옛 일본 영사관으로 끌려와 모진 고난을 겪었습니다. 치욕의 장소였던 옛 일본 영사관 앞에 야행 개막에 맞춰 실제 모형의 독립문이 세워집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창구였던 목포항의 아픔을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수탈의 본거지인 옛 동양척식 주식회사 건물인 근대역사관 2관에선 식민지 조선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은 특별 사진전 등이 선보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몰랐던 것을 너무 잘 상세하게 해놨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떻게 마음을 다 서리지 못했어요. 근대역사관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발길을 돌리면 해방 이후 목포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빈집 갤러리 1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100여 년 전에 조성된 근대도로와 골목길 곳곳에선 야행 축제 기간인 22일까지 길거리 마당극을 비롯한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집니다. 각 문화재를 돌면서 나는야 독립군이라는 어떤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심상소학교라든지 이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운동 창작 인형극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BS 목포방송국도 경동성당에 특설 무대를 마련하고 해설이 있는 음악회와 작은 콘서트 등의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을밤의 문화축제인 야행과 동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6시 반을 기해 양돈 농장과 도축장 등에 내려졌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경기도 연천의 양돈장에 지난 2일 새끼 돼지를 분양한 영광의 한 종돈장은 잠복기를 고려해서 오는 23일 자정까지 이동이 제한됩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해당 종돈장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농산위원회가 내일 농업민 기본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전라남도 안과 도의회 안 그리고 주민청구 등 3개 안이 동시에 발의돼 심의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현재 발의된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주민 발의와 도의회 발의는 연간 120만 원의 수당 지급을, 전라남도 발의안은 60만 원의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지급 대상도 전라남도는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한 반면에 도의회 발의안은 농민과 업 경영체 경영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 단위가 아닌 모든 농민으로 하고 어민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농산위원회는 3개의 발의 조례안을 통합으로 심의를 한 뒤 상임위 자체적으로 대안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주말로 예정이 된 전남 서남부 지역의 일부 축제가 연기됐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21일 학산초등학교와 학산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유기농 토화축제를 28일로 변경했고 신안군도 내일부터 홍도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섬 불볼락 축제 일정을 26일로 연기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는 주말쯤 남부지방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강한 비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목포 시립도서관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목포시는 시립도서관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안전 확보와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와 성면 철거 등 쾌적한 도서관 환경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내 슈퍼마켓 업계 1위 업체인 롯데슈퍼를 컨설팅 업체로 지정해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무안군이 무안 양파 소비 촉진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업회사법인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은 무안군에 연간 무안 양파 10,000톤의 수급과 판매를 지원하고 스마트팜 구축과 기술 보급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진도군의 2개 마을이 내년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신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벌포지구와 갈두지구 2곳으로
총 사업비 68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2년까지 하수 처리장과 관로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KBS 한국방송이 목포 등 지역방송국 7군데의 기능 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에 대한 토론회가 목포시 의회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KBS 김종환 지역혁신부장은 이 계획은 지역국의 송출 기능을 광주로 통합하는 한편 취재 역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며 이는 지역방송국 통폐합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영 세안대 교수는 지역에서 거둔 KBS의 수신료가 전체 수신료 재원의 절반을 넘는다며 지역방송국의 기능 축소를 반대한다고 밝혔고 김호수 목포시의회 의원은 회사 경영의 실패를 지역국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0분쯤 해남군 북일면의 한 다리 입구에서 2.5톤 화로차가 1톤 화물 트럭과 충돌해서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